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도 3914 판결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 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적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제4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표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 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4도 3298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1. 송달 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 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 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 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또한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1조의 3, 제1항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2.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송달 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 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 후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하며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에 소송 절차 법령 위반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23일 선고 2021도 635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상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이하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라고 한다.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이하 종래의 판례법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헌 위 법률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속이라는 법문헌의 의미. 첫째,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라고 하여 구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구속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구속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나 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가 구속의 개념에 어렵지 않게 포함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문헌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형사소송법이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473조 제1항 및 제2항 구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4조 제2항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5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2조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에 따른 수용도, 구속의 한 유형인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이 반드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기능적 개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속의 한 유형인 구금의 개념을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유무나 유죄 판결의 확정 전후로 구별해서 이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셋째, 종래의 판례 법리도 구속이라는 법 문헌의 본래적 의미가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보다는 피고인의 신병 확보라는 구속제도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이해된다. 결국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위 구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속의 제도적 의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바로 그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선 변호인 제도의 의미와 기능 등에도 주목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헌법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 첫째, 헌법 제12조는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이어 제1항 제2문 내지 제7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위한 일련의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회로 하여금 국선 변호인 제도를 입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국회는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5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처음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내세운 건 역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관련 헌법 규정의 취지와 정신,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제도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는 절차로 그 과정 및 결과 모두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다양한 방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한되고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단절됨에 따라 유리한 증거 수집 등 공소에 대한 방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구속 피고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법이라는 저울의 형평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마.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인이 구속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으로써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과 검사는 대등한 지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사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두터워질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굳이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죄를 범한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그중 일부를 분리 기소하거나 법원이 별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병합하는지 여부,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로 구금 상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등 관련 헌법 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법 목적 또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선 변호인 제도가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되도록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선 해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은 사건의 병합이나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 및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되어 여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해당 사건과 별건의 구분은 입건된 사건별로 수사하거나 분리 기소 내지 추가 기소 혹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 분리 여부 등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분된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이 집행된 경우 역시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 중 일부에 관하여 먼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가 된 상황일 뿐이다. 둘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으로써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실체법적 관점에서 구현한 것이라면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절차법적 관점에서 관철한 것이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되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되어 병합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바, 구속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형평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병합되지 않거나 분리된 채 서로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에서 심리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부 사건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구속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신숙희의 별개 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수 의견과 같이 확립된 선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론은 문헌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판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법문헌과 규정체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의미하는 구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종래의 판례 법리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선언된 법리로서 이에 따른 재판 실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으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나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다수 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추상적 선언에 그칠 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관하여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확정된 유죄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 의견과 같이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확대 해석한다면 자칫 신속한 사법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긋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종래의 판례 법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법리이다. 넷째,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추어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님이 문헌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문헌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